우리가 복지 제도를 이용할 때 정책이 나오면 그때그때 이용하기도 하지만 신청 기간이나 요건을 제대로 만족하지 못해서 그냥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예산안을 기반으로 그리고 확정된 정책들을 미리 알아두면 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모두 다 받을 수 있겠죠. 오늘은 청년부터 어르신, 소상공인, 저소득층 등 계층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소식들만 추려서 한 번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복지 김여사입니다.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예산안을 기반으로 복지 제도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보고 누가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9부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,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, 온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,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약자들에게 지원되는 제도,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창업을 하는 벤처기업,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복지제도 순으로 중요한 정보만 골라서 정리해 드릴게요. 먼저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. 우리나라는 만 65세가 넘는 소득 하위 70%는 매월 연금을 지급해 드리는데요. 기초연금은 노인 10명 중 7명이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제도죠. 이 연금제도의 월 지급액이 기존 32만 3천 원에서 33만 4천 원으로 늘어납니다. 기초연금을 받으실 예정인 분들은 보건복지부 129번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 가능합니다. 다음은 어르신들이 2024년도 노인 일자리 숫자가 기존 88만 명에서 14만 명 늘어난 103만 명이 되었고 노인 일자리 중 교통도우미, 보육시설 봉사 등을 하는 공익형 일자리 수당은 월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. 그리고 학습보조나 공공행정 지원 등을 하는 사회 서비스형은 59만 원에서 월 63만 원으로 인상되었네요. 기본적으로 지자체별로 모집하기도 하지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청년 계층이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. 먼저 가족 돌봄 서비스 바우처라고 해서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한 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청년들은 근로와 가족 돌봄을 한 번에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는 가족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며 월 70만 원가량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2023년에는 이용 기간이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2024년에는 12개월로 확대되면서 더욱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. 그리고 빈 일자리 취업 장려금이라고 해서 조성, 물류, 보건복지법, 뿌리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지원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. 이러한 빈 일자리에 취업하고 지속적으로 근로를 이어가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먼저 3개월 차에 100만 원, 그리고 6개월 차에 100만 원, 이렇게 총 2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. 다음은 저소득 계층이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. 이전에도 소개해드린 적 있죠. 바로 생계급여, 육아급여의 지급 금액 및 대상자 확대 소식입니다. 생계급여는 월 지급 금액이 4인 기준으로 월 162만 원에서 183만 원으로 올랐고 지원 대상자도 기존 중위소득 30%에서 32%로 확대되었네요. 그리고 주거급여는 지원 단가를 인상하면서 지원 대상자 역시 47%에서 48%로 확대되었습니다.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내년에는 3만 5천 명이 추가로 혜택받을 수 있게 됩니다. 다음은 가족정책입니다. 가족정책은 대부분 출산이나 육아와 관련된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출산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 첫 만남 이용권 지급 금액이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되고 올해 처음 시작한 부모 급여는 만 1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인데요. 부모 급여 지원 금액을 0세의 경우 기존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1세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인상되었네요. 그리고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소득 요건이 폐지되면서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출산을 하면 이용할 수 있는
육아휴직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납니다. 기존 12개월만 이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은 6개월 늘어난 18개월로 확대되었고,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이용하면 맞돌봄 특례 지원이라고 해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. 육아휴직 급여가 혼자 쓸 때보다 더 늘어나니까 맞벌이 부부라면 이용하시면 좋겠네요.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신규 지원이 많이 있는데요. 고효율 냉난방 설비를 6만 4천 대를 보급하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드리는 취약차주 대환대출도 총 1만 명이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청년 농촌 보금자리 주택으로 최장 10년간 저렴하게 임대해드리는 보금자리 주택은 8개가 추가로 보급될 예정이네요. 오늘은 각 계층별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제도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. 오늘 소개해드린 제도들 말고도 정말 많은 복지 제도들이 있습니다. 추가로 소개해드려야 할 제도들이 있으면 다음 영상에서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